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구독과 알림은 먼저 눌러주세요. 이 세계에서는 구독자가 힘이 되더라고요. 또 현미경 단체 톡방에서 올라오는 경매 정보와 유튜브 뒷이야기, 그리고 자잘한 질문도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요, 이해관계인들의 협상은 빼고 말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필수 요소예요. 일반 매매처럼 매도자와 매수자가 만나서 돈을 주고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경매 절차에 의해서 강제로 소유권을 넘겨받는 거니까 제대로 사용 권한을 넘겨받으려면 협상은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상대방이 협상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연락해도 대꾸도 없고, 사람을 찾으려고 해도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소송을 피할 수는 없는 거죠. 오늘 봐야 할 물건은요, 사건 번호는 2019 타경 30317 물건이고요. 소재지는 대구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약 116평의 밭입니다. 이 물건은 도심 외곽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싫어하는 개발 제한구역에 있는 오로지 농지로만 사용이 가능한 밭이거든요. 그런데 이 물건에는요, 땅 가운데 묘지가 4개가 떡 버티고 있어서 사실상 이 땅을 농지로 사용할 수도 없어요. 대부분 이런 땅은 묘지 주인을 찾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아요. 푯말을 붙이든 어디 가서 수배를 하든 뭐가 나와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되지가 않죠. 모든 부동산 경매가 그렇듯이 시간과 수고로움을 겁내면 되는 일이 하나가 없어요. 감정 가격이 6,600만 원 정도였고 3번 정도 유찰돼서 2,30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물건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또 앞으로도 이 물건의 관심도가 올라가는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만큼 인기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땅의 활용도가 좋은 것도 아니고 입지가 뛰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묘지 주인도 이런 땅을 누가 낙찰받았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었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용감한 낙찰자는 이 토지를 낙찰받고 일정 기간 묘지 주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묘지 주인이 연락이 되지가 않습니다. 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낙찰자는 어쩔 수 없이 묘지에 대한 사용료, 즉 지료 청구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소송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소송은 실질적인 소송으로 들어가기 전에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입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정 명령을 여러 번 받습니다. 사실상 보정 명령을 몇 번 받을 것을 예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낫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제대로 보정하는 것이 꽤 많이 신경이 쓰일 때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뚫고 소송이 시작되면 그 이후부터는 소송을 빌미로 한 협상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송은 소송이고 협상은 협상대로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은 이 묘지가 분묘교지권이 성립한다라는 이유로 협상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상대방도 정말 어지간한 강심장입니다. 웬만하면 협상에 응할 텐데 응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미 이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소송에서 제가 낙찰자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1심 소송에서 여지없이 패소했기 때문이죠. 패소를 한 것이 왜 그렇게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단순히 패소만 했다면 제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런데 1심의 패소를 딛고 바로 항소심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 얼마나 대단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형사재판도 아니고 민사소송에서 그것도 1심에서 깨끗하게 져버린 그 사건을 다시 2심으로 끌고 가는 거? 이거 보기보다 되게 강심장이에요. 솔직히 확신이 없으면 쉽게 못 저지르는 일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일이 되려고 하니까 항소심이 진행되는 중간에 판례가 딱 변경돼 버렸습니다.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이 분묘를 평안하게 20년간 유지했다면 분묘가 없어질 때까지 지료 없이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인데, 새로운 판례에서는 분묘기지권이 있어도 땅 주인에게 사용료를 줘라,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된 거죠. 이거 정말 획기적인 사안이에요. 2021년 4월에 판례가 변경되어서 그 이후부터는 변경된 판례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을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놓칠 리가 없죠. 자, 이때부터는 소송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이제까지 기고만장해왔던 상대방은 갑자기 눈빛이 착해지고 두 손도 좀 공손히 모으고 답변도 물어보기 전에 아주 대답을 잘합니다. 토지에 대한 사용료 감정에서도 또 임료 감정에서도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결론은 이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이겼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겼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송에서도 저는 이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까지 밀린 지료도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고요. 그것을 어길 시에는 연 12%의 지연 손해금도 물어야 합니다. 솔직히 매월 내는 지료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료가 얼마 되지 않다, 많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압박용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작은 금액인 지료를 그냥 내고 땅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 돌아가 보면 단순히 돈을 낸다 안 낸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약간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까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되지가 않죠. 제 경험상 자기 땅이 경매로 넘어가서 다시 그 땅을 매월 사용료를 내고 사용한다? 그것도 그 땅에서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분묘로만 사용하고 있는데 매달 사용료를 내야 한다? 예전에는 내 땅이었는데, 내 땅이었을 때는 사용료도 1원 한 푼 안 냈는데? 이거 생각은 간단한데 그렇게 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협상에서 확실하게 갑과 을이 정해지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상대방 쪽에서 토지 매입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제 협상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을 것 같나요? 네, 당연히 낙찰자에게 있죠. 소송 전처럼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면서 배째라, 될 대로 되라, 그렇게 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만약 월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지체할 때는 분묘의 철거권을 낙찰자가 가지게 되니까 이건 뭐 갑과 을이 확실하게 나누어진 셈이 되는 거죠. 낙찰자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협상이 다 끝난 것은 아닌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거의 끝났다고 보는 것이 아마 맞을 것 같네요.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소송을 이어가면요,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낙찰자가 더 유리해진다라는 그 사실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춘배가 그랬듯이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안 된다는 생각만 있을 뿐이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